이번 시간에는 경매를 직접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중간쯤에 직접 하면서 이 자문을 구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나은지 이제 입찰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그 절충을 해서 이 정도 섞어 가지고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첫 번째로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하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권리관 법률도 잘 알아야 되고 경매 절차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뭐 법이나 이제 절차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할 수 있겠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간이에요. 시간. 왜 시간을 얘기를 드리냐면 시간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거기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입찰에 참여를 하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에 여기 법원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물건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라는 게 일단은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는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시간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중요한 게 이제 권리 분석 문제하고 임대차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자문을 구하면 돼요. 사실상 시간만 있다 그러면 자문을 구하면 되고 네 번째 돈 문제에 대해서는 돈은 사실상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매 물건에 지금 대략 보증금 10%하고 세금 총 금액의 4.6% 정도 하고 법무비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 이렇게만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총 금액의 17%째 극단적으로 17% 정도만 준비가 되면 낙찰이 가능해요.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간만 할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그 나홀로 입찰이 가능해요. 자가로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행을 맡기는 경우인데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대행의 경우에는 맡기는 경우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금액이 너무 커.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클 때, 금액이 클 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4억 정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뭐 100억 정도 되는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게 자금에 대한 위험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도 많고, 이게 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는 실질관계라는 게 있어요. 실질관계라는 게. 이 사람들이 뭐 점유를 한다든가 뭐 지금 특수 물건으로 가는 경우인데 크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물건이 크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를 하자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 차라리 이걸 다 대행을 맡기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있다든가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든가 신축 건물에 아니면 소송이 계류 중이래 가지고 소송 중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임대차 문제가 어차피 대항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명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도까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네 번째는 지금 지방이나 이제 그 본인 근거지가 아닌 주거지 근방이 아닌 지방이나 원거리에 있을 때 이건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대행 수수료라는 게 제가 봐서는 그래. 일단 첫 번째가 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뭐 1%인데 200만 원 이상을 받고 두 번째는 상업용 시설인데 뭐 2%를 받는데 여기서 지금 보통은 그렇게 돼 지금 감정 금액에 뭐 1.5%든가 2.5% 2%를 받고 또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낙찰 금액에 뭐 2%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낙찰 금액에 2%를 받는다는 얘기는 낙찰가가 높아져야지 대행업체에서도 이걸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하고 그 대행업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 게 유지한지 이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식이 조금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문을 구하면서 본인이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권리분석 문제가 권리분석이라든가 임대차 문제라든가 특수물건 여부라든가 대출, 명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부분은 자문을 얻으면서 해도 되고 소개를 받으면 돼요. 소개를 받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입찰 참여를 하게 되면 입찰을 참여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명도 하는데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 명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뭐 대출이나 지금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시세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직접 움직인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이제 본인이 조금만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간을 들인다 그러면 충분히 혼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대행을 맡게 되더라도 직접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초보 수준이라 그러면 횟수가 반복되지 않아서 여러 번 해보지 않아서 초보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되는데, 조심할 부분은 그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권리관계나 뭐 임대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검토가 되니까 실수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혼자 해도 가능한데, 웬만큼 이제 지식이 갖춰져야지 가능하니까. 근데 지식을 쌓는데 이거예요. 경매 지식이라는 게 일단은 내가 지금 입찰자 입장에서 지금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일단 명도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지금 획일화됐죠. 일단 절차가 거의 이제 법정 절차다 보니까 일단 거의 획일화돼 있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건 특수물건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수물건이라는 건 채 5% 이하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 입찰을 참여한다 그러면 자문을 얻으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고, 어차피 대출 부분에서 지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마련이 되니까 최소 90%라 그러는 거는 말 그대로 15, 17% 정도만 준비가 되면 내 집이라든가 내 집 상가라든가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대행을 맡길 때는 대행의 기준이 뭐냐면, 대행 수수료가 싸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보통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0.6%이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경매대행 같은 경우에 수수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1%를 보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2% 정도를 보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이제 감정가가 될지 아니면 이제 낙찰가가 될지 그런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정해놨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해요. 일단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어떤 게 유리한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지금 사실상 명도를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명도 행위 자체가 이게 법률 행위에 대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법이 돼 있어요. 불법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사실관계로 해주고 있어요. 사실관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맡길 수 있고, 여기에도 어차피 지금 내가 직접 한다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명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지금 위험부담이 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위험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지금 대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행을 맡기고, 중개 수수료보다는 높지만 어차피 수익도 일반 매매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략 지금 뭐 아파트라든가 정형화된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뭐 4에서 5억짜리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고, 대략 금액이 크다 그러면 금액이 뭐 20억에서 이제 100억 정도 사이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많고 명도 문제도 있고 권리관계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대행을 맡기고, 그러면 1에서 2%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차이는 안 나되 지금 수익률은 높으니까 이렇게 맡기는 게 낫다는 거고, 가장 절충안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지금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여기서 시간까지 난다 그러면 이건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고, 내가 일단 입찰 지금 시간에 지금 참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자문을 구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하고, 세 번째는 대출 부분도 일단 지금 본인이 은행권에 이금융이 됐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이제 비용도 적게 들고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수익률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이 나홀로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자문을 구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식이 크게 없더라도. 두 번째는 나홀로 하는데 지금 시간은 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문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행을 맡기는 건데, 대행 부분도 크게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게 대행을 맡기는 게 적당한 건지, 대행을 맡길 때 규모라든가 이해관계인이라든가 등등을 봐서 대행을 맡기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입찰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경매를 모르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참여를 못한다, 이 얘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매입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일반 매매가 있을 거고, 급매가 있고, 경매나 공매가 있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뭐 리스크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해가지고 경매를 한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나 거의 이제 절차는 동일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확정을 할 수 있다. 수익률이 대략 이제 나오는 건이라 그러면 일단은 자문을 받아보고, 아니면 권리분석의 그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홀로 해도 가능하고, 나홀로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대행을 아예 맡기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맡기든가 아니면 나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경매 절차를 걱정해가지고 절차 때문에 경매를 못한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일단 단순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비용을 남을 갖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만큼 주면서 대행을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게 이제 일단 대행을 나홀로 지금 나홀로 지금 경매를 할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지, 그런 부분은 이제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홀로 하는 게 더 지금 소소한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이면서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차라리 대행을 맡겨서 그 수고하는 만큼, 수고라는 게 시간을 내는 거죠. 개인이 시간을 내고, 어차피 전문가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주더라도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만큼 이제 그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게 낫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 경매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직접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기준이 결정이 되면은 일단 물건만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낙찰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나중에 내가 지금 경매를 할 때 여러 번 또 맡기다 보면 내가 또 지식이 쌓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직접 하는지 대행으로 맡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